122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납세의무자 파트예요. 칠판을 잠깐 보실게요. 부가가치세법 과세요건의 법정주의입니다. 근데 과세요건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얼마를 때릴 거냐? 그게 이제 과세표준하고 세율인데, 이게.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용역의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용역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업이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비지급 과세원칙 구현으로 재화의 수입. 근데 용역의 수입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용역의 수입은 과세거래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 시간에 소비지급 과세원칙 구현을 위해서 들어오는 건 우리 세율 10%로 때려야 된다. 근데 외국에 있는 공급자를 대신해서 세관이 거래징수 수입세금 계산서 끊어준다. 발급한다. 근데 문제는 용역은 그런 통관 절차를 안 거친다는 거죠. 용역은 그런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재화가 물품이 통관 절차를 거치는 거지. 그러면 세관장이 거래징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얘는 과세거래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공급일 때 누구고 용역의 공급일 때 누구고 재화의 수입일 때 누구냐? 근데 재화의 공급일 때는 아까 했어요. 아까 생수 맨 사업자였죠? 최종 소비자는 밤세자였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사업자일 것. 근데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세 글자라고 썼죠, 사업자. 근데 읽으실 때 머리에 떠올리실 땐 5글자로 읽습니다. 과세사업자. 근데 이제 면세사업자 할 땐 반드시 면세사업자라고 써줘야 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니까 뭐라고요? 과세사업자. 근데 비사업자는 납세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가구인데 저희 와이프는 전업주부예요. 그럼 사업자야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30년 조금 안 됐는데 그걸 결혼할 때 샀던 거 이제 팔아요. 뭐 당근에 올리든 아니면 뭐 업자 불러다가 돈 갖고 가 한 30만 원만 주고 뭐 아니면 5만 원만 주고 뭐 팔았어요. 그럼 이거 쌀이에요 아니에요 가구는? 쌀 아니죠? 그럼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죠. 그럼 우리 와이프가 30만 원에 팔면 3만 원을 거래징수해야 되느냐? 거래징수 안 하면 결정권을 과세관청에 행사해가지고 신고부성실 가산세 때리면서 납부전 가산세를 때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사업자죠. 근데 가구업자가 30만 원짜리 가구 팔면서 부가세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걔는 가산세 맞는 거예요. 왜? 걔는 납세의무자니까. 납세 쏘는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비사업자는 쫓아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 우리 주변에 물품 같은 거 파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당근, 특히. 또 카페, 동호회, 등산 동호회인데 폴대 하나 남는 거 있습니다. 싸게 가져가실 분, 뭐 이런 거 해갖고 파는 사람 엄청나게 많죠? 그런 건 납세의무가 없다, 이게. 쌀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누가 파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업자가 팔 때 납세의무가 있는 거니까. 사업자가 팔 때 납세의무가 있는 거니까. 자, 45평짜리 아파트는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45평짜리 아파트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삼성물산에서 레미안을 팔아요. 부가세 분양가 20%씩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자, 저는 세무사입니다. 저는 강사입니다. 제 아파트 45평짜리 강남가 팔아요. 부가세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저는 부동산업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뭘 파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납세의무자 쪽은 어떤 자가 파느냐도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비사업자가 파는 건 부가세가 없다. 그건 그들에게 가산세를 때리고 그들에게 다 탈세범으로 몰고 그러면 안 된다. 쫓아올 수 있는 자한테 하라고 하고 안 하면 혼내야 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얘는 공급자죠. 팔아먹는 애들이니까. 근데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공급자인가요? 공급받는 자인가요? 아까 공급자는 소니였잖아요. 일본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급자는 사업자여야 돼. 파는 놈은. 근데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여야 될까요?
앞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과세 사업자도 부가세를 부담하고 매입세 공제 받고, 면세 사업자도 매입세가 있어. 부가세 부담하는데 공제 안 돼. 신고서 안 꾸미니까, 못 꾸미니까. 근데 비사업자도 어떻게 했어요? 부가세 부담하고 매입세 공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 즉 소비자는 사업자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수입자는 소비자잖아요. 공급자 돈이니까 그 역할을 세관이 대신해 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얘는 수입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사업자 여부 불문이라는 거죠. 자, 대화의 수입은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도 납세금을 지지만 비사업자도 납세금을 진다. 수입자일 것. 사업자 여부 불문. 코로나 풀리고 요새 해외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많죠. 특히 일본 엄청 갔다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면세한도 넘어서 뭐 물건을 사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본인 부가세 내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로자도 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까지만 딱 사오시면 그건 이제 세금이 없는 거고. 이게. 자, 공급자는 사업자여야 된다. 그러나 수입자는 공급받는 자, 즉 소비자니까 사업자일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세요. 자, 이제 A가 있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B예요. 우리가 물건 파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판매상, 매출자. 다 그렇게 하죠?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그런 용어 안 씁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자라 표현을 합니다.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자. 왜 공급자라고 하냐면 우리가 회계 원리를 공부하시면 자, 지금 이 가구회사예요. 그럼 이거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제품이죠? 재고자산이죠? 그럼 이거 팔면 매출로 전표, 아니요. 회계 처리합니까? 매출 아닌 다른 계정 씁니까? 매출 쓰죠? 근데 이거 날려던 트럭 팔면 매출로 잡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매출자라는 표현을 쓰면 처음 하시는 자들이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에러를 범할 수 있냐면 재고자산 팔았을 때만 부가세를 거래징수할 여지가 있다. 왜? 트럭도 상대방이 소비할 거 아니에요. 이 건물 팔아볼게요. 그럼 상대방이 건물 안 써요? 산 놈이 쓰겠지? 그러니까 걔들 다 과세 대상인데 매출자라고 하면 재고자산 팔았을 때만 부가세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매입자라고도 하지만 그러면 또 재고자산 샀을 때만 부가세를 부담하는 줄 알고 오해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공급받는 자라 그래요. 근데 이 둘만 있다면 얘가 소비자인 거죠. 뚜껑 까서 먹는 놈. 그쵸? 그런데 지금 재화 용역이니까 얘는 사업자일 것이죠. 뭐가 되려면?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근데 얘는 소비자니까 사업자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사업자 여부 불문. 자, 과세 사업자예요. 자, 면세 사업자예요. 자, 비사업자예요. 얘는 매입세 공제 돼야 안 돼요? 과세 사업자니까 세금과 이런 거 다 받았다고 치고요. 되죠? 얘는 부가세 납세 의무자야 아니에요? 면세 사업자는? 아니니까 부담한 요 부가세 있는데 매입세 공제 돼야 안 돼요? 얘 사업자야 아니에요? 비사업자니까 납세 의무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분들 불공제라는 거죠. 자, 저는 세무사예요, 아니에요? 세무사예요. 저희 집 전기 쓸까요, 안 쓸까요?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네, 제가 할 줄 몰라서요? 법적으로 안 돼서요. 집에 쓰는 건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건 비사업자 입지에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수입자는 공급자다, 공급받는 자다. 손이잖아, 공급자는. 근데 그 공급자 역할을 세관이 대신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수입자는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는 거죠. 이게.
여기 수입자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요. 이게. 자, 교재 보실게요. 자, 122페이지 로마자 2번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죠. 자, 우리 큰 동그라미 1번인데 양가로 1번인데 납세의무자의 개념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자, 사업 목적이 체크할게요.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왜냐하면 지 돈 내는 거예요? 받아서 다리만 놔주는 거예요? 받아서 다리만 놓는 거니까 영리업자든 비영리업자든 부가세 납세의무자 되는 거라고요. 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체크할게요. 사업자죠? 공급자는 사업자만 납세의무자라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예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예요? 수입하는 자. 사업자에 국한하지 않는다고요. 자, 양가로 2번.